6가지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쓴 글이 지루한 6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따독따독은 여러분들의 매일 1%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유독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뇌 속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댄 히스, 칩 히스 형제가 쓴 스틱에서 얻은 인사이트에 제 생각을 함께 녹여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흥미롭고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을 갖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책의 저자는 6가지 법칙을 success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SUCCE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 첫 대문자만 따서 만든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S는 단순성입니다. simplicity입니다. 두 번째는 의외성입니다. unexpectedness. 세 번째는 구체성이에요. concreteness. 네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credibility. 다섯 번째는 감정입니다. emotion. 여섯 번째는 스토리입니다. 글을 쓰거나 여러분들이 말할 때 이 6가지 법칙을 체크하라는 겁니다. 체크리스트 작성하듯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지 보라는 것이죠. 적어도 3가지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또한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요. 만약에 6가지가 모두 포함됐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저도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 속에 블로그 글, 그리고 유튜브 영상, 그리고 인스타 컨텐츠를 제작할 때 꼭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순성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핵심을 발굴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명수가 돼야 돼요. 가장 이상적 형태는 속담입니다. 짧으면서도 심오하다는 특징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여러분, 프랑스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왕자의 작가이기도 한 생텍 쥐베리를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글이란 부족한 것을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를 말한다. 단순히 한다고 해서 마냥 쉬운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핵심을 파악해내는 겁니다. 정보의 질을 낮춰서도 안 돼요. 본질을 발견해야 됩니다. 남아돌거나 불필요한 요소 이런 것들이 있다면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기자들이 기사 쓸 때 제일 첫 문장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시하는 이유기도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2갈식 형태의 글들 그리고 유튜브 썸네일이 중요한 이유를 엄청나게 크게 느꼈습니다. 이번엔 의외성 부분 얘기를 할게요. 이건 불확실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호기심 그리고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흥미를 지속하는 효과가 있겠죠.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는 미스터리, 그러니까 수수께끼의 힘이 엄청나다라고 말합니다. 질문을 던져야 하는 이유를 느낍니다. 인간에겐 종교를 욕구가 있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가장 잘하는 예시 중 하나를 얘기한다면 바로 추리소설 형태. 제일 처음을 미스테리 그리고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저녁 9시 뉴스 예고편. 이게 자극적인 이유도 이와 같아요. 카네기 멜론 대학의 행동경제학자 조지 로엔스타인은 호기심은 지식의 공백을 느낄 때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대화를 시작하시거나 어떤 글을 쓰실 때 뭔가 의문형 형식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던지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게 뭐지? 난 잘 모르는 부분인데 흥미로운데 그 부분 꼭 알고 싶은데 이런 종결 욕구까지 느끼게 하면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우리는 구체성 부분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의 저주를 깨트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를 상대방도, 그러니까 당신도 알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이런 자세를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전문 용어가 나오면 우리 같은 일반인은 알아듣기 어려워지는 게 그 때문이죠. 책에서는 구체성을 통해서 3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쉬운 단어와 이미지를 적용해줘라. 적절한 비유를 통해 뇌에 각인시켜라. 쉬운 예시를 들어라. 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3가지를 가장 잘 실천한 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솝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2500년간 이솝우화가 살아남은 비밀이 바로 이 3가지를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와 더불어 우리는 신뢰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내 말을 믿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믿음직스럽게 들리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행동하게끔 하려면 신빙성을 함께 곁들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법칙은 뭐가 있을까요? 책에서는 역시 4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굉장히 친절하게도 매번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외적 신뢰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명인이나 연예인을 활용해서 뭔가 전달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도 우리가 자주 본 사람, 유명한 사람을 활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두 번째는 반권위 활용입니다. 이거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같은 일반인이어도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의 얘기라면 신빙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통계 수치를 활용이라는 겁니다.
다만 수치를 너무 크거나 와닿기 어려운 숫자로 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쉬운 숫자를 쓸 것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번째는 생생한 묘사 그리고 세부 사항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쉽게 들려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잘 담아서 전달을 잘 했을 때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행동을 촉발하는 겁니다. 책 스틱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또 하나가 감성 부분입니다. 이성적인 부분보다는 감정을 더 자극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보다 감정적 동물이란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 또한 그렇기에 100% 공감해요. 우리의 결정이 이성적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책에서는 다양한 예시를 들려줘요. 결국 구매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역시나 정말 친절하게 5가지 방법을 또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이성적 사고를 최대한 줄여라 라는 겁니다. 이성적 사고를 하게 되면 사람이 분석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 흔들릴 뻔 하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두 번째는 특정 개인을 지정해서 말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런 표현보다는 딱 한 명을 지정해서 특정해서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때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이걸 최대한 강조하는 겁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지속적으로 노출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들의 정체성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사람들에게 투표를 독려할 때 여러분들 투표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투표가 정치를 바꿉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은 현명한 투표자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해버리라는 것이죠. 그때 효과가 더 높다라는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다섯 번째는 이상향에 호소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최고 욕구, 그러니까 매슬로우의 욕구에서 보면 상단에 자기 성취욕 그리고 사명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건드려 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요소들이 잘 버무려져 있는 이런 스토리야말로 인간 뇌과학 측면에서는 필수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주는 역할을 해요. 일상 속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도전 욕구 그리고 창의성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스토리는 뇌를 위한 시뮬레이션이기도 합니다. 상상을 실제와 구별하지 못하는 뇌의 특성 때문이에요. 그 과정을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쭉 흘려보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이야기, 그 스토리에 흠뻑 빠져서 실제로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책 스틱을 통해서 댄 히스, 칩 히스 형제가 얘기하는 착 달라붙는 성공 메시지, 흥미로운 말하는 방법, 꼭 포함돼야 될 6가지 구성 요소를 하나씩 여러분들께 아주 쉽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과 의견들을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